말씀드립니다. 화성정의 전용기입니다. 도덕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증인과 참고인을 부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분명히 물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 존경하는 주진우 의원님 말씀처럼 여야가 없이 모든 의혹에 대해서 해명하고 가는 것이 맞기 때문에 동의하는 바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야 간사 간의 증인 참고인 협의가 저는 신속하게 원만하게 이루어져서 다음 회의에는 충분히 부를 수 있게끔 하는 것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무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문제 지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인데 여러 가지 언론 보도도 있었지만 전 배우자를 부르는 부분 저는 굉장히 좀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전 배우자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이제는 남입니다. 그런데 그 남까지 인사청문위원회에 증인으로 불러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묻고 답변을 듣겠다라고 하는 것들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후보자의 흠집내기용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의 입장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남이 된 그 사람들의 기본권까지 제한하려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뭐 가족에 대한 부분은 굳이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모든 흠집 내기 위한 수단과 방법이 다 동원된 이런 인사청문회는 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까지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원만하게 해당 부분들을 정리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예, 그 전 배우자 문제를 말씀하셨는데요. 뭐 언론에서도 다 아시듯이 김민석 후보가 아들의 그런 고액 유학 경비, 미국에서의 생활비 이런 것을 어떻게 충당을 했느냐 하는 그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 전 배우자가 다 일임해서 비용을 댄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외국 대학의 학비라든지 생활 자금은 신고된 하나의 외환 계좌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외환 계좌 그것을 자료를 제출하면 거기서 송금한 것이 확인되면 전 배우자에 대해서는 증인으로 채택했다가도 철회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증인으로 채택하고 만약에 증인 신문하기 전까지 자료가 제출되면 증인은 철회할 수 있는 문제니까요.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지금 신청한 증인들에 대해서 어떻게든 민주당 쪽에서는 좀 줄여보려고 하시는데 아시듯이 금전 소비대차 계약만 하더라도 같은 형식의 그런 계약서를 가지고 같은 날 9명이 동시에 계약을 맺죠. 그렇다면 그 9명을 동시에 불러가지고 대출 경위가 어떤지 이런 것을 확인하는 것이 기본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 중에서 뭐 한두 명만 불러보겠다 하는 것은 그 한두 명의 뭐 미리 짜맞춘 변명만을 듣기 위한 것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증인 부분은 국민의힘에서는 최소화했고 정말 필요한 사람들만 신청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런 거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제 그만하시죠. 네, 예, 말씀하시죠, 최현일 의원님. 그 배준영 간사님 말씀하신 뭐 자격과 도덕성에 검증하는 게 청문회라 본질이라 생각합니다. 그 부분 동의를 하고요. 근데 인사청문회도 이게 한도가 있고 선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까지 역대 청문회에서 가족을 이렇게 증인 신청한 경우는 제가 찾아봤는데 없었습니다. 선을 지켜야죠. 그리고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지금 아무리 유능하고 청렴하고 평판이 있다 하더라도 청문회 후보가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떤 공직을 거절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청문회 무용론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가족 그런 청문회 무용론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되고요. 또 하나가 이러한 가족들을 이런 식으로 무차별적으로 부르고 그러면 잘못된 선례 이것도 결국은 저희 국회의 권위와 또 어떤 국민의 어떤 신뢰에 그게 배반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여튼 아까 얘기했듯이 김민석 후보께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기되는 모든 신상 질문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답하겠다. 지금 아마 후보께서는 아마 페이스북으로 아니 또 기자회견으로
일일이 구체적으로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궁금한 거나 후보 어떤 본인에 대한 어떤 신상이나 어떤 정책 검증은 그 청문회 때 후보자에게 직접 물어보면 되는 거지, 이걸 가족이나 이런 식으로 확산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불신을 자초하거나 또 이런 어떤 네거티브로 간다고,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저희 어떤 청문회 위원들이 그 부분에 어떤 좀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증인 참고인 양그 교섭단체에서 제출하셨던 분들이 이제 처음에 많았었는데 상당히 그래도 많이 좁혀지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위원님들 그 말씀하신 건 다 간사님들 통해서 제가 다 거의 다 그 취지는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 그럼 마지막으로 김희정 의원님 하시고 이 정도로 마무리하시죠. 예. 네, 그 청문회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우리 배준영 간사가 처음부터 굉장히 양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청문회 저희 국민의힘 쪽에서는 보다 충실한 청문회를 위해서 워낙 제기된 의혹이 많다 보니 최소한 3일 정도 청문회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서 이틀 해왔는데 받았어요. 잘 아시다시피 우리 김영 간사님은 가방이 간사를 하셔서 누구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 3일하고 현장 검증까지 해서 4일씩이나 인사청문회를 진행했고 KBS 사장도 인사청문회 3일을 이미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22대 국회 들어서. 그리고 국무총리도 우리가 황교안 국무총리 때 이미 또 그 3일을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선례가 있고 상당한 많은 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원한다라고 해서 저희가 이견 없이 합의를 해준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료나 증인에 있어서 충분하게 협조가 될 거라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걸로 서로 에너지 소모하지 말고 그냥 증빙된 자료로 답을 하면 됩니다. 앞서 다른 의원님들이 이제 뭐 페북 이런 거 말씀하시는데 주장을 알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증거할 수 있는 공식적인 문건을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뭐 여야 합의가 안 됐네, 개인정보 제공이 아직 안 됐다고 해서 저희가 신청했던 90여 건 이상의 자료 중에서 단 2건밖에 안 왔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가 여야 합의를 한 만큼 충실히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증인 신청도 역시 여기 연장선상에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자꾸 가족을 언급하시는데 저희가 최종적으로 여당 간사에게 요청했던 안에는 가족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후보자의 재산 형성 과정이라든지 자금 흐름 그리고 계좌 거래 출입국 기록 등 이런 것과 연동해서 증명할 수 있는 증인에 대한 최소한의 요청을 했었고 특히 쪼개기 후원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 마당에 그중에서 가장 어떤 특정 한 명만 부르겠다라고 여당이 제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모든 사람들이 비슷한 날짜에 비슷한 방식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같이 와야지 이게 완결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마치 저희가 무슨 가족 때문에 증인 신청이 합의가 안 된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유감이라는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최종안에는 가족이 들어있지 않고 이런 그 불법 정치자금 의혹과 관련된 걸 할 수 있는 그런 증인 내용들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재차 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냥 그 소위 정회하는 게 다시 회의를 잡지 못하고 그냥 공전하는 게 아니라 여야 간사가 만나서 인사청문회를 이틀이라도 충실하게 할 수 있는 합의를 해서 빨리 오늘 밤이든 내일이든 우리가 다시 모여서 증인 대책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해야지 이렇게 정회하는 게 증인 신청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지 않기를 바라고 촉구합니다. 위원장님.